반갑습니다. 정명원 선생님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거는요, 이 6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제 나름의 이제 분석, 이것을 한 것을 그때 총평 때 조금 짧게 말씀드렸는데 생각을 조금 더 가다듬어서 이번에 6월 모의평가를 통해 본 올해 수능 전망, 이 이제 수능 전망을 한다는 게 상당히 위험한 행동인데 뭐냐면 이게 또 틀리면요, 사실 틀릴 수가 있죠. 왜냐면 제가 뭐 평가원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모종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냥 열심히 한다, 이거는 당연히 기본이죠. 기본인데 그럼에도 어떤 데에 강조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다 균등하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공부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어떤 답을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 확률적으로 조금 높은,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분석을 해봤을 때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은 가능성이 있는 전망,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제시를 하고, 그거에 비춰봤을 때 하반기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며 제 인강 수강생들은 제 커리를 또 어떻게 따라와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하여 6월 모의평가를 통해 본 2027학년도 수능 수학 전망, 그거와 하반기 인강 커리큘럼, 요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눈여겨본 점들, 요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22번 문제 있죠, 공통 과목에. 이게 이제 수학 원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뭐 이게 수열로 출제됐다라는 것 때문에 좀 논란이 많았잖아요. 뭐 지수로 그냥 삼각함수냐, 막 삼각함수를 기대한 그런 학생들도 꽤 있었고 뭐 그랬는데, 수열이 또 다시 출제됐어? 이제 수열은 더 이상 출제될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뭐 그거 이전에 일단은 수학 원이 고수됐구나에 저는 좀 더 사실 주목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작년쯤에도 아마 계속 얘기를 했던 바고요. 뭐냐면 재작년부터 바로 22번이 수학원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25학년도 때부터요. 이게요, 사실 이 23년 있죠. 24학년도 6평 직후, 그때 이제 전임 정부에서 킬러 배제 정책, 이때 이거 발표할 때요, 특정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미적분 선택자에게 유리한 문제였다, 이런 발표를 한 게 있었어요. 23학년도 수능 22번을 두고 한 말인데, 그거 평가원이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해 말 수능 때 공교롭게도 미적분하고 확통의 그 만점 표점 차가 11점이나 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면서, 미적분에 대한 뭔가 견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압박, 이게 이제 생겨났죠. 그래서 25학년도 바로 6평 때부터 갑자기 22번이 수학원으로 바뀌어 나왔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실 저는 이제 뭐 딱 6평 나왔을 때부터 뭔가 딱 직감한 이건 아니었고, 그냥 그냥 한번 이렇게 수투에서 수학원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내려고 하는 것인지 뭐 아닌 건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불분명하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9평 수능 지나면서 계속 수학원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이게 평가원이 미적 선택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시험을 내겠다는 의지의 발로다, 이렇게 그때부터 25학년도 그 무렵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점 차 있죠. 그 미적분 그 만점자가 표점이 높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제어하는 그런 거에 맥락하고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수투가 아무래도 미적분하고 조금 더 친화적인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상위권 내에서 미적분 선택자가 22번이 수투가 나오면 더 유리하지 않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반발로서 수학원이 출제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것을 제가 작년, 재작년 이런 때 계속 어떤 이런 그 OT나 이런 데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 이것을 제가 이제 봤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여전히 평가원은 미적분 선택자에게 유리한 시험지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흔적, 이것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 표점 차하고 이제 뒤에 제가 표점 차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텐데, 이거하고 관련된 어떤 전망,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수학원 내에서요, 단원 예측은 우리가 안 하거나 아니면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 수열이 나왔으니까 뭐가 출제될 것 같냐. 물론 9평 때도 수열이 나오면 수능 때 수열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야 하겠죠.
근데 만약에 구평 때 지수로가 나온다. 그럼 진짜 안개 속이 돼버리고요. 뭐냐면 그러면 지수록으로 지금 바꾸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수열, 지수로고, 상가함수 이렇게 골고루 하나씩 내겠다는 뜻인가? 뭐 이걸 모르죠. 이 평가원과의 심리전,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원 예측 이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수학2는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지금 평가원이 어떤 스타일의 시험지를 낼 것이냐에 대한 어떤 분석, 자, 이런 것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수로가 수열은 더는 출제할 게 없다든가 이런 종류의 생각, 이런 것은 지금까지 하셨다면 버리시길 바라겠고요. 그냥 골고루 공부하셔라.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6평을 보면요. 공통은 쉽게, 선택은 어렵게, 이런 기조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죠. 근데 뭐 완벽하게 맞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 그런 디테일을 또 보셔야 돼요. 일단은 이번에 4점짜리 문항에서 공통과목에서 15번, 21번, 22번을 제외하고 해당 번호대 치고는 다들 쉽게 출제되었고요. 심지어 이 세 문항조차도 15번하고 21번은 쉽게 출제됐어요. 그 문항 번호대 치고는요. 22번은 좀 생소해서 약간 어렵다고 치면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객관적 난이도가 엄청 어려웠나? 또 이렇게 보기는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자, 수능 때는 그럼 어떻게 출제될 것 같냐? 일단은 12번 또는 13번까지, 어쩌면 14번까지도 쉽게 출제될 수 있고요. 15번, 21번, 22번 난이도는 지금보다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은 꽤 있습니다. 작년도 좀 그랬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특징은 있다. 그러니까 공통이 쉽게, 이게 뭐 그냥 전체가 다 쉬웠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 물론 이번 6평은 전체적으로 좀 쉬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수능 때 이 세 문항의 난이도가 올라갈 가능성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수능 때 공통이 그냥 무조건 쉽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 세 문항 빼놓고는 다소 쉽게 출제될 가능성, 이게 좀 있다. 작년 수능이 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일단은 꽤 있다. 이런 정도 약간 여지를 열어두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에서 이번에 28번, 29번, 30번이 공통 과목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이 기조는 수능 때도 유지될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문항 중에 세 문항 다 또는 세 문항 중에 한 두 문항 이런 정도는 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 이것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게 공통 과목의 난이도 변동에 따라서 뭐냐면 25학년도하고 26학년도 미적분을 잘 보시면요. 25학년도 때는 공통 과목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안 돼가지고요. 미적분은 좀 빡세게 출제가 됐어요. 28, 29, 30 세 문항 모두. 근데 여기 26학년도 보면 21번 문제 요게 조금 빡세게 출제가 되고 22번도 난이도가 뭐 그냥 아주 쉽진 않고 이렇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공통 과목의 난이도에서 소수 문항의 난이도가 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적분에서 28번, 20번, 30번의 난이도가 25학년도 때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조정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5, 21, 22, 28, 29, 30 이 6문항 중에서 어느 쪽에서 약간 난이도를 올리고 어느 쪽에서 난이도를 내릴지 이런 것은 미세하고 디테일하게 조금 조정될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번 6평을 통해서 좀 전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번에 이제 뭐 확통 28번의 임팩트가 좀 있어가지고 6평에서 확통이 미적분보다 어려웠다라는 주장들도 뭐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임팩트가 있긴 했지만 객관적 난이도가 미적분보다 어려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주관적으로는 물론 이제 확통 학생들이 아무래도 수학을 조금 어려워하니까 주관적으로 확통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객관적 난이도가 미적분보다 어려웠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워서,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막 표점이 뭐 확통이 더 높게 나온다든가 뭐 이럴 가능성은 조금 적다. 수능 때도 미적이 이게 표점 차가 적긴 하겠지만 미적 쪽 최고 그 점수 이 만점자 표점이 조금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능 확통이 핵불이 될 것이냐, 일단 저는 좀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데, 물론 내년은 또 좀 다를 가능성은 있지만, 근데 올해는 왜 그러냐면 이제 물론 이거는 다 확률적인 거예요. 평가원이 뭐 항상 이성적으로 잘 그 판단하는 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실수, 판단 실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제 전망이 틀릴 가능성도 있긴 한데, 일단은 평가원이 뭔가
국민 여론적으로 욕을 덜 먹고 뭔가 이렇게 무리수 이런 것을 안 두는 차원에 일단은 크게 보면 수학에서는 그동안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래도 평가원이 지난 10여 년간 어떤 그 가나형 시절에도 1컷, 92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잘 맞춰왔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난이도 조절에 있어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이 그래도 좀 난이도 조절 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런 무리수를 조금 안 둔다면 이 확통에서 핵불로 나올 경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표준 점수 최고점은 높게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겠지만 문제는 이제 그 밑에 실력의 학생들이 점수가 왕창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뭐 1등급에서 확통 학생들의 비율이라든가 어쨌든 상위권에서 확통 학생들의 비율이 너무 낮아질 위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평가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확통을 핵불로 내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좀 다소 도박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통 핵불 가능성 이것이 그렇게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6평 28번의 충격 이게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을 과장하기보다는 도망친 곳에 낙오는 없구나. 확통론 해서 확통이 되기 쉬울 줄 알았는데 그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네.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고 교훈으로 삼으시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동력으로 삼자. 그 정도로 우리가 이번 6평을 정리하면 되겠다. 평가를.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번 6평에서 드러난 문항 스타일. 자, 요걸 좀 보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킬러 배제 정책. 자, 이것 때문에 24학년도, 25학년도에 보시면요. 특수 성질 쓰는 문항들이 별로 거의 잘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뭐 3차함수의 비율 관계라든가 이런 거 쓰는 문항들을 되게 의식적으로 배제하는 듯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꼭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4차 함수를 주로 낸다든가 부등식 조건을 낸다든가 막 이런 식의 그런 문항들이 많이 출제됐는데 26학년도부터 조금 그게 약화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예 사라졌다는 아닙니다. 그 경향이 있으면서 미세하게 약화가 약간 일어났어요. 근데 이번에 6평 때 또 미세하게 약화가 일어났습니다. 뭐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쓰는 문항들이 좀 있었고 물론 그게 아주 유리했다. 그걸 쓰면 아주 유리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그걸 쓰면 괜찮은 그런 문항들이 조금 있었다는 건데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상적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특수 성질 쓰는 문항 아예 출제 안 될 것임.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보시면 모두 28번. 자, 여기는요. 다소 노동이 많이 필요한 문항. 뭐 확통 같은 경우는 케이스를 많이 세야 된다든가 미적이나 기하는 계산을 많이 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항들이 좀 출제가 됐고요. 반면에 30번은 발상과 추론을 통해서 해결하는 문항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는데 자, 이 기조는 수능 때도 비슷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에서 두 고난도 문항에서 한쪽은 발상과 추론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은 좀 계산이나 케이스를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 이렇게 이것을 다 골고루 물어보는 스타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자, 요것을 이번 6평에서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6평에 대한 어떤 분석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들을 조금 더 한번 정리해서 27학년도 수능 수학 전망 이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일단 평가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원이 처한 상황, 일단 첫 번째, 작년 수능에서 수학 선택 과목별 표점차가 가장 적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참고해서 표준점수 최고점 이거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22학년도 때 미적과 확통 3점 차이, 그 다음에 23학년도 때 3점 차이, 근데 24학년도 때 11점 차이나 나는 극악의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25학년도 때 5점으로 줄었고요. 작년에 바로 2점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작년에 이것 때문에 이제 욕을 안 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가원 입장에서는 일단 국민 여론, 국민적 여론, 그것을 국민적 여론이라는 게 진짜 국민 여론인지는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그 국민적 여론, 뭐 언론에서 주로 보도하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런 데서 일단은 이 부분에서 나쁘게 비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실 영어 핵불 때문에 다 가려진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일단 평가원 당사자 입장에서 특별히 방향을 바꿔야 할 동기가 별로 크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사실 가능성은 여기도 표점차가 낮고 여기도 표점차가 낮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번 6평 때는 요 스타일로 나왔거든요. 작년 스타일로. 9평을 일단 우리가 또 보긴 해야 됩니다. 9평을 또 봐야 되는데 9평 봤는데 22학년도처럼 나왔다.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22학년도 때는 중킬러가 엄청 강해. 4점 앞부분부터 빡빡해. 막 이런데 킬러는 오히려 좀 쉬워. 약간 이런 스타일로 나왔기 때문에 완전 반대. 지금 스타일과 반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다시 돌아갈지 이건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6평이라는 패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제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 패는 일단 요 작년 스타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평가원은 작년 기조에서 크게 안 바꿀 가능성이 확률적으로는 조금 더 높다.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평가원이 처한 상황. 작년 수능에서 영어를 핵불로 냈다가 평가원장이 사퇴하는 상황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번 6평에서도 영어가 어려웠다면서요? 왜 이랬을까요? 뭐 또 욕을 먹기 위해서 이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원래 평가원이 6평이 작년 수능과 비슷하게 내는 스타일, 그런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9평 때부터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수능 때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수능 때 일단 영어 난이도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제 개인적 전망입니다. 영어 공부 이제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곤란해요. 정병호 영어 공부 하지 말라 그랬어.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냥 저는 조금 영어 난이도가 작년같이 핵불 이렇게는 나올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싶은데 그러다 보면 변별을 하려면 국어나 수학, 탐구 여기 중에 어느 거 난도를 좀 올려야 될 텐데 수학도 그 후보 중에 하나니까 난도가 작년보다 올라갈 가능성 이건 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권이 교체된 상황 이것을 또 생각하셔야 돼요.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전임 정부의 킬러 배제 정책의 압력이 약화되었다.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임 정부의 킬러 배제 정책 이게 있어가지고 이제 평가원이나 이제 출제인들이 그 정책을 지켜야 한다는 압력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 첫 해 때부터 여기 그 킬러 배제 이미 전임 정부 때부터 사실 안 지켜졌어요. 그 지키기 어렵죠, 사실은. 안 지켰는데 이제 언론에서는 그냥 평가원에서 보도자료를 그렇게 내면 킬러 배제된 채로 출제됐습니다 하면 보도자료 그냥 언론 받아쓰기 하고 막 그러니까 다 국민적 여론이 킬러가 배제된 채로 출제됐구나 그냥 또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였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그거 외에 또 다른 것들은 막 어쨌든 압력을 계속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단 시간이 흐르면서 압력이 좀 약화되는 것도 있고 정권이 또 바뀌니까 압력이 약화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스타일 수능 출제 스타일 때문에 제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난도를 너무 높이지 않는 기조 이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요. 전체적인 난도를 너무 높일 경우 이제 사교육을 많이 좀 유발할 수가 있다라는 뭐 그런 거 이걸 신경 쓴다는 거죠. 이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셔야 돼. 그 다음에 미적분 선택자에게 유리한 스타일로 출제하지 않는다. 이건 유지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아까 그 6평에서 제가 22번이 수학 1으로 출제된 게 바로 그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근데 킬러 배제 정말 킬러 문제가 안 나오고 있는가?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미 예전부터 공문구가 됐고요. 지금 약간 스타일이 오히려 가형 시절 스타일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딱 세 문제, 막 좀 소수 문제의 난이도가 좀 몰빵돼 있고 이 난이도 격차가 좀 큰 그거하고 오히려 조금 다소 유사한 그쪽으로 약간 방향이 이동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특수 성질을 알면 잘 풀리는 문항 배제 이것도 지금 이제 슬슬 약화되고 있다는 거야. 작년부터 약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평가원이 놓인 어떤 처한 상황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들이 지금 수능 경향에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선택 과목별 표점 차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25학년도 수능과 26학년도 수능 그 사이 어딘가쯤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일단 확률적으로. 즉 공통과목 4점 앞부분부터 중간 정도까지는 다소 쉽게 출제하고요. 소수의 공통과목 문항 15, 21, 22 세 문항 선택과목 28, 29, 30 세 문항 자 이거 중에 일부 문항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변별하는 스타일인데 25학년도 때는 여기 공통 쪽을 난이도 낮추고 선택을 난이도 올렸다면 미적 기준으로 근데 26학년도 때는 공통에서 일부 걸 난이도를 올리고 선택을 조금 난이도 낮추고 이렇게 조절했는데 그 사이를 약간 저울질하는 이런 양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 이거와 반대되는 경향은 22학년도 같은 스타일인데
그것이 그래도 이제 표점 차를 낮출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출제될지 여부는 구평 보고 판단하자. 일단 구평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좀 준비를 하는 거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발상 추론 능력과 계산 능력을 비교적 균등하게 점검하는 양상으로 출제될 가능성. 자, 이것이 높습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느 쪽이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킬러 배제 정책, 그때 이제 특수 스킬 이런 걸, 특수 성질 이런 걸 쓰는 것들 출제가 거의 잘 안 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다 계산이다, 뭐 이렇게 좀 과하게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좀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약간 맞긴 맞았단 말이에요. 계산 중심적으로 물어보는 문항들, 이게 맞긴 맞았는데 지난 2년 사이에 약간의 아주 미세한 조정들이 조금씩 있었다는 거야. 이번 6평 때도 그런 조정이 또 조금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성격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제 미래 상황까지 좀 생각한다면. 그러기 때문에 계산 중심적 그런 거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흔한 착각, 그리고 이 사교육계에서 이 컨텐츠 종사자들이 너무 그 이상한 환상을 자꾸 심어서, 뭐냐면 모의고사 같은데 평가원 원래 계산 많은 거 안 내고 뭐 그래가지고 계산 적은 거 이런 게 막 좋은 퀄리티의 모의고사, 이런 환상들을 일부 수험생들한테 심어놔가지고 이 그 문항 퀄리티에 대한 평가를 그런 거로 주로 하던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평가원은 이제 당연히 추론, 발상, 그 다음에 계산을 통한 변별, 계산도 발상이에요. 사실 여기서 이 계산을 해야 한다, 여기서 계산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냐, 계산 중심적으로 접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도 다 발상이고요. 논리적인 어떤 해석의 기초에서 그런 결론에 다다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지금 방향이 치우쳐져 있는데 그것도 안 좋고, 적당한 계산과 그 다음에 적당한 발상 추론. 자, 이것이 그냥 제 느낌에는 이게 발상 중심으로 변별하는 어떤 해가 있고 계산 중심으로 변별하는 그 사이클이 있어요. 진동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 27학년도는 그러면 진동이 어디쯤에 있느냐? 전 되게 균형적인 쯤에 있다고 봐요. 몇 년 전까지는 계산 중심적인 발상 그 변별로 갔던 거고, 그 전에 22학년도, 23학년도 뭐 이 무렵 있잖아요. 그때는 발상 중심적인 약간 그런 느낌으로 또 갔던 거고, 이게 한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약간 지금 진동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27학년도는 그 중간 언저리, 균형 지점쯤 어딘가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27학년도에서 이렇게 균등하게 점검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28, 30번. 이게 약간 그렇게 균등하게 출제된 걸 보면 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준비하실 때 이것을 좀 다 염두에 두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학습 방향. 준킬러가 빡빡한 시험, 22학년도 수능 같은 건데 그 시험보다 쉬운 사점과 고난도 사점으로 난이도 격차가 큰 시험일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베팅을 한번 걸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권 학생들은 엔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엔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쉬운 거 이제 딱 푸는데 난이도 격차가 좀 커지기 때문에, 걔네들 있죠? 이번에 공통과목 그냥 뭐 21번도 다 쉽고 22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잖아요. 공통과목 전체가 쉬웠다는 이유로 그냥 고난도 뭐 공통과목 고난도 할 필요 없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능 때 난이도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소수 문항이 올라갈 수 있어요. 소수 문항이. 한두 문항.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한두 문항 때문에 시험 전체가 다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준비를 안 해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상위권 학생들은 바로 공통과목이든 선택과목이든 관계없이 엔제. 자, 이게 중요해요. 엔제를 통해서 고난도 문제를 뚫는 연습을 하셔야, 왜냐면 이제 그 앞부분이 좀 쉬우니까 중위권 학생들도 앞부분 그냥 맞추는 게 똑같아요. 근데 이 고난도 문제 여기서 갑자기 올라가는 문제에서 못 풀잖아요. 그럼 중위권 학생들이나 상위권 학생들이 점수 차이 별로 안 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엔제를 통해서 고난도 문제를 뚫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이걸 통해서 그것을 실전에서 계속 구현하는, 실전에서 이제 엔제를 통해서 푸는 것이 먼저 좀 충분히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간 안 재고 푸니까. 근데 시간 재고 풀어서도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걸 같이 병행, 이거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거고요. 중위권 학생들, 그리고 이제 확통 중상위권 학생들, 어떻게든 공통과목 고득점을 얻는 데 굉장히 애를 쓰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확통 선택자들은 공통 하나 틀리는 거랑 확통 하나 틀리는 게 표점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공통 하나 틀리는 게 더 손해거든요. 보통의 경우, 확통은.
그러니까 공통과목 점수를 잘 받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위권 학생들이나 그 확통 중상위권 학생들은 그래도 공통 한 3문제 빼놓고는 쉽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는 일단 다 맞겠다 생각하시고 공통 3문제도 어떻게든 애를 써가지고 실력을 높여서 최대한 거의 다 맞게끔 이렇게 공부하시면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과목 고득점을 얻기 위한 공부를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 28번, 30번 제외하고는 다 풀겠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28, 30 중에 하나라도 좀 건드리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면 1등급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비약적 성적 상승, 이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망을 좀 보시고 공부 좀 하시고 중하위권, 하위권 학생들은 일단 제가 언급했던 6문제 있죠. 15, 21, 22, 28, 29, 30. 얘네 제외하고 어떻게든 다 맞춰보자. 그러면 76점 나와요. 저 정도까지 어떻게든 맞춰보자는 실력, 그 실력을 키우겠다. 이렇게 공부하시고 실력이 좀 올라가면 점수 목표를 높이세요. 그렇게 해서 더 높여서 이렇게 해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시험 시스템이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학습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 하반기 인간 커리큘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커리큘럼 계획 쫙 이렇게 있죠. 레알 비기너스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 원솔루션 멀티 테크닉 빅포텐 시즌 1 시즌 2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강좌 오픈이 여기 시즌 2 오픈 중입니다. 현재 시즌 2의 기하만 아직 오픈 안 됐는데 제가 매일 교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촬영하면서 교재 작업하고 하는데 막 한 문제 실전 디렉션 쓰고 막 하는데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설도 다 읽어보고 막 하면서 하느라고 그래서 좀 기하 선택자 학생들에게 좀 죄송한데 조금 오픈이 약간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고 있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 6, 7, 8 이렇게 남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수능 전망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위한 커리큘럼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 그 이번에 커리큘럼 처음에 발표할 때 6평 끝나고 뭐 딥마인드나 이런 거 출시 여부 6평 시험지 보고 판단하겠다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딥마인드뿐만 아니라 조금 전반적으로 약간의 조정을 조금 더 했어요. 일단 이번에 중킬러가 빡빡한 시험지에 적합한 하프 모의고사인 에스컬라이드 모의고사 개강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뭐 아쉽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하고요. 근데 이 사실은 제가 원래 처음에 커리큘럼 오픈할 때도 이거를 원래 안 내놓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작년 수능 경향을 보면 얘가 그렇게 중요한 커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근데 혹시 몰라서 일단은 그냥 넣었었어요. 넣었었고 뭐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번 6평을 보니까 더더욱이나 지금 6평 스타일, 6평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능 스타일과 그렇게 아주 적합하지는 않은 컨텐츠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많이 풀면 나쁜 건 아니죠. 제가 어디서도 그 미미미누 여기서도 아마 얘기했는데 그냥 많이 풀면 다 좋은 거다.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선택과 집중을 좀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수강생들도 뭐 그냥 모든 커리를 다 하겠다라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다 촬영하는데 장난 아닌데 여러분들도 뭐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망을 우리가 좀 세웠으면 전망에 기초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거기서 확실하게 효과를 내겠다 이렇게 베팅을 한번 걸어보자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걸 내지 않겠다. 사실 이거 12회분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공통미적은 문항 다 준비돼 있었고 검토도 다 돼 있었어요. 확통 지금 넣고 있었고 기하 뭐 좀 문항 선별하고 있었던 중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냥 일단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강을 안 하기로 했고요. 대신 풀버전 모의고사 제가 앞서서 엔제하고 바로 모의고사에서 이 풀버전 모의고사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풀버전 모의고사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거대로 실천을 하겠다. 이걸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원래 16회번 시즌 1, 시즌 2, 파이널 시즌 1, 파이널 시즌 2 이렇게 해서 4회분씩해서 16회분을 원래 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3회분을 더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19회분 이렇게 출시할 생각이에요. 시즌 1, 시즌 2, 파이널 시즌 1, 파이널 시즌 2, 그 다음에 파이널 시즌 3가 될지 이름을 뭐로 정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3회분 궁극의 파이널 같은 마지막 3회분 자 이렇게 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오픈 시기도 원래는 시즌 1을 7월에 내려고 생각했는데 좀 앞당겨서 낼 생각입니다. 6월 말이나 그때쯤 낼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딥마인드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미적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건 뭐 그냥 제가 7월 초중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문항들은 조금 있긴 있어요, 다.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또 그 코멘트들을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저기 그 빅4 10 시즌 2 이거 완강은 또 다 하고 좀 오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7월 초중순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딥마인드 오픈에 대해서 제가 되게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뭐냐면 이번에 공통 과목이 조금 쉽게 나온 것 때문에 학생들이 딥마인드 수학원 수학2? 뭐 이런 거 필요해?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오픈 안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촬영해야 되잖아. 아, 저는 진짜 그 인강 올인했지만 쉬지도 못하고 저 진짜 다른 해와 달리 진짜 어디 국내든 해외든 휴가 한 번 못 갔습니다. 진짜. 다른 애는 작년이 진짜 제가 인생 살면서 가장 빡센 애였는데 정말 전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작년에. 거의 그 정도로 빡센 애였는데도 작년엔 그래도 휴가를 좀 가졌어요. 근데 올해는 정말 휴가 한 번 어디 가지를 못했거든. 그래서 진짜 이거 촬영 안 하고 싶은 욕구가 저는 강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공통 과목이 쉽게 나왔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별로 필요성 못 느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우리는 또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되니까 작년에도 공통에서 21번이 갑자기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소수 문항들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고,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결국 이렇게 중킬러가 빡빡한 시험지가 아니라 난이도 쉬운 건 확실히 쉽게, 어려운 건 조금 어렵게, 이렇게 격차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고난도 문제가 소수 문항이더라도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결론. 뭐 이 그냥 빼박의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저도 정말 눈물을 머금고 수학원 수학2 대신 수학원 따로 수학2 따로 이렇게 오픈하지 않고 수학원 수학2를 하나의 책으로 단권으로 오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은 여전히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미적분, 사실 이번에 빅4 10 시즌2 미적분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래도 딥마인드 미적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초중순 이렇게 오픈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커리큘럼 학습 방법. 일단 6평 전까지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이 프로메테우스하고 원소멀텍 학습을 그때까지 충분히 마치려고 노력했던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마친 학생들은 엔제하고 실전 보여서 학습에 집중을 하세요. 일단 9평 때까지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들어가면 또 이제 더 뭘 다른 거 해야 되겠지만, 일단 빅4 10 시즌 1, 시즌 2 딥마인드 이렇게 엔제가 있잖아요. 요 난이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빅4 10 시즌 1이 여러분들이 이제 엔제 난이도하고 이 모의고사 난이도 있잖아요. 이걸 좀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엔제는요, 조금 더 난이도를 높게 공부하셔야 돼요. 왜? 시간 안 재고 하잖아. 시간 안 재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제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빅4 10 시즌 1의 수학2의 47번 문항이거든요, 이번에. 6평 21번 완전히 똑같은 문항이에요. 똑같아요. 이 6평 21번이랑 한번 보세요.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얘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요거 넘겨도 3차 함수잖아요? 거기 그 6평 21번도 딱 넘겨서 3차 함수 만든 뒤에 우변에 F'T 놓는 거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그 뭐 실근의 개수가 불연속인 뭐 이거지 않습니까? 그 접하는 상황하고 관계 있는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접하는 상황하고 관계 있어요. 상황이 똑같아. 완전 적중이야. 100% 거의. 근데 제가 이제 적중 자랑하기 위해서 이걸 넣은 거는 아니라고 말하긴 좀 뭐하고, 근데 어쨌든 그게 핵심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보시면 21번이면 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 고난도 4점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6평에서 공통 과목에서 22번 다음으로 아마 21번이 정답률이 낮을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정답률 낮은 문제가 빅4 10 시즌 1 여기에 지금 있다는 거야. 똑같은 문제가. 그러니까 사실 이 뭡니까? 빅4 10 시즌 1 난이도 4점 초중반? 와, 그거보다 난이도 높은데? 난이도 높은 거지, 당연히. 물론 초중반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난이도 높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엔제이기 때문에 6평에서 그 난이도 나온 거하고 빅4 10에서 이 난이도 나온 거 있잖아요. 똑같은 문제인데 체감 난이도가 다르다니까요. 체감 난이도 다릅니다. 이거 빅4 10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뭐 4점 중간 난이도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
시간 제거 안 푸니까. 시간 제거 안 푸니까.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막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 엔제는 막 문제 정답률이 높은데 모의고사만 보면 점수가 안 나와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원래. 모의고사 볼 때 시간 제약 하에서 봤는데도 잘 풀 수 있는 게 더 높은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더 쌓아야 하는 실력이야. 그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냐면, 와, 빅4 시즌 1에 보니까, 오씨, 뭐야, 생각보다 뭐 난이도 있는 것들도 있네? 시즌 1으로 다 킬러가 커버 되겠구나. 아니죠. 이 21번 지금 적중했잖아. 그러니까, 와, 21번 문제 정도는 이제 빅4 시즌 1으로 커버 되겠구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당연히 실전에서 21번을 풀려면, 엔제에서는 그 난이도보다 더 높은 것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 그 정도 실력이 돼야 시간 제고 풀었을 때 21번이 그냥 좀 수월하게 풀리는 거야.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 빅4 시즌 2 4점 중후반 난도 대부분이고 여기 사실 킬러 난이도 많아요. 막 빅4 시즌 2 킬러 없더라 이번에 막 그런 얘기들이 많던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면 모의고사 30번 모의고사 킬러 자리에 있던 문제들 여기 많이 넣었어요. 그냥 당연히 킬러지.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모의고사에서 거기 킬러 자리에 넣었을 때만 해도 애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와, 씨, 문제 어려운데? 근데 똑같은 문제를 엔제에 넣잖아요? 킬러 아니네? 이런다고. 그게 애들이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킬러 없어! 라고 느끼는 거?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학생들을 뭐라고, 야, 너희 왜 사실 왜곡해?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킬러 문제도 넣었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지만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왜? 엔제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제가 딥마인드 수학원 수학툴 낼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이 생각을 하니까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모의고사에서 그냥 난이도가 아주 높지 않은 고난도 문제를 풀려고 해도 평소에 엔제는 더 높은 난이도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런 단순한 진실. 그냥 그거를 생각하니까 학생들이 6평에서 쉽게 나왔으니까 뭐 그냥 고난도 안 필요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든 말든 그냥 그 진실은 진실이니까 그냥 내자. 내가 촬영하기 힘들어도 그냥 내야지 뭐 어쩌겠어. 그냥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딥마인드 고난도 문항 대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빅4 시즌 2보다 더 난이도 높겠죠. 킬러들이 많겠죠. 근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공통 과목 다 맞으려면 이런 킬러급 문제들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뭐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92점을 맞기 위해서는 당연히 100점 이상을 맞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84점을 맞기 위해서는 92점 이상을 맞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엔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점수대 이거보다 더 높은 난이도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제가 19회분 출시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좀 이따 이제 뭐 현강 또 이제 개강하는데 현강에서는 34회분 뭐 다 신규 제작으로 이렇게 딱 되는데 어쨌든 스피드러너 모의고사는 시즌 1, 시즌 2는 작년 현강 파이널 자 여기에서 진행했던 인강에는 오픈되지 않은 그 4회분 8회분을 좀 제가 편집 다시 하고 뭐 해서 출시할 예정이에요. 그다음에 파이널 시즌 1, 시즌 2 이것은 올해 이제 현강 34회분 중에 선별해서 8회분 이렇게 출시할 예정이고요. 마지막 3회분 궁극의 파이널 같은 마지막 3회분은 현강 파이널에서 뭐 추출해서 할지 아니면 완전 신규 제작할지 이건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자, 이것은 제가 구평 보고 또 판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9회분 이렇게 출시할 예정이니까 여기 엔제들 열심히 하시고 제가 엔제들에서 이번에 완전 실전 디렉션 이거 다 적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동 강령 정리하기 진짜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해서 이것들을 완전히 다 섭렵하시라. 그러면 뭐 그냥 수능은 그냥 되게 가벼운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다음 모의고사 19회분 충분히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월과 10월에는 토탈 리콜과 원소울 멀텍 파이널. 이거는 이제 원소울 멀텍 파이널은 올해 6, 9평 이걸 중심으로 해서 최근 기출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번 수능하고 조금 그 뭔가 유사성이 있는 관련성이 있을 것 같은 문항들 중심으로 이제 기출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건데요.
그다음에 요번 토탈 리콜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나중에 현강 OT 때 한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에 제가 조금 약간 제 활동의 선택과 집중을 좀 해가지고 토탈 리콜에 제가 문제를 좀 많이 만들어서 제가 직접 만드는 문제를 많이 넣을까 생각 중이에요. 이번 파이널 때 시간 내서 문제를 좀 만들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파이널 쿼리를 잘 이수하면 될 것 같고요. 아직 푸메어 원솔몰텍을 못 끝낸 학생들, 6평 지났는데 아직 못 끝낸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이제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가능하면 7월 말까지는 좀 뭐 6월 말까지 끝낼 수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지금 그렇게는 안 되고 지금 나 6평 시작하면서부터 했어. 막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6평 직전쯤부터 다시 시작했어. 7월 말까지 끝내면 좋아요. 9평 한 달 전부터는 엔제와 실전 모의고사 중심의 학습으로 좀 이어가면 전 좋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학습 스케줄은 구체적인 건 여러분들이 짜셔야 돼. 자기 개인 상황에 맞게. 근데 큰 틀에서 저는 제시를 일단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늦어질 것 같은 학생. 나 8월 말까지도 9평 전까지 엔제 뭐 실전 모의고사 할 시간 별로 없을 것 같아. 지금 나 그냥 푸메하고 원솔몰텍 하다 보면 9평 올 것 같은데 뭐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푸메 마치고 원솔몰텍 들어갈 때 빅4-10을 워크북처럼 활용하세요. 그래서 대단원 딱 끝났을 때 뭐 지수로그 함수 이쪽 다 끝냈다. 그러면 빅4-10 시즌 1, 2의 지수로그 함수 쪽 풀어요. 이렇게 해서 병행해서 엔제를 약간 가미한 학습. 자, 이것을 9평 때까지 하시고 9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엔제 더 하고 실전 모의고사 중심으로 이렇게 가시면 좀 아마 여러분들 실력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요. 좀 길었는데 6월 모의평가를 통해 본 올해 2027학년도 수능 전망, 수학 전망 이거와 하반기 제2인강 커리큘럼 OT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수능 때 좋은 결과 같이 얻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